안녕하십니까. JTV 전원뉴스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군산 조선소와 새만금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지만 조선소는 폐쇄됐고 SOC 예산은 삭감됐다며 국민의당이 전북 현안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전라북도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내일까지 전북에 머물며 동학혁명기념관과 새만금 SOC 현장 등을 방문하고 지방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군사대학교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투표 참여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산대 직원들로 구성된 총장 선출 공동투쟁위원회는 1인 1투표권을 갖는 교수와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직원과 학생 등 선거 구성원의 투표 비율을 인정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와 직원대표는 지난달부터 7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혁신동을 만들어 완산구에 편입하기로 한 행정구역 조정안의 입법 예고가 보류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6일부터 행정구역 조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덕진구 출신 일부 시의원들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요구하자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론조사에 대한 시의회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입법 예고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인사에 원칙이 없고 직무 성과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이두영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난 7월 제대로 된 인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청원경찰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외협력국장으로 올 초 명예퇴직한 전 간부를 채용하는 등 인사를 원칙 없이 단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직무성과 평가에서 도지사 비서실 직원들이 가장 높은 S등급과 A등급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대부분이 주말에 운행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JTV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 의회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주말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전라북도가 전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를 전라북도가 직접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세분화해서 실제 피해가 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금액 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생계비 추가 지원 근거를 포함시켰습니다. 현행법은 특별 재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해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인접 읍면동은 포함되지 않고 피해 금액의 농작물과 가축은 제외시켜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전주시는 친절기사 표창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 122명과 택시기사 127명을 대상으로 친절도와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준수율 등을 평가해 친절기사 인증마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은 5천여 건에 이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름을 바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국 시군구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일선 현장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친구의 10대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1살 된 딸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주거비 등을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모 협회 소속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6,7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만 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27도 등 기온이 25도에서 28도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서해 남부 먼 바다에서는 높은 파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전북 청년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혁신동을 편입하려는 계획이 시의원들의 엇갈린 입장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직선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군산대가 구성원 간의 투표 참여 비율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북의 현안과 예산을 앞장서 지켜내겠다고 말하는 등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